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8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하에 목차를 보면 오늘은 특허권의 발생 및 변동,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사 흐름도가 있습니다. 심사 흐름도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 시간에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요.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허 출원할 때는 그 서류에 대한 방식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방식 심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불소위 처분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경미한 하자인 경우는 절차 무효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심사 청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실체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실체 심사에서는 거절 이유, 특허법 62조에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이러한 거절 이유 유무를 살펴가지고 거절 이유가, 특허 출원이 거절 이유가 있다면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거절 이유 통지를 하면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 기간 내에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 이유가 극복이 되면 특허 결정을 하게 되고, 거절 이유가 극복이 되지 못하면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같은 기간 내에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에서 심결을 하게 되는데, 이 심결 중 기각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 결정을 하게 되고요. 특허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특허 결정 등본을 출원인한테 송달하게 되고, 출원인은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특허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설정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때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약 20일 정도 지나면 등록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기각심결이라든지 인용심결에서 패심자, 진 사람은 특허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고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허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권의 발생 및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권의 발생을 보면, 특허권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방금 심사 흐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 결정이 있은 후에 그 출원인이 법정기간, 즉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죠. 그 기간, 물론 이 3개월이 도과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또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3개월 이내에 최초의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원부에 설정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특허권은 이러한 설정 등록에 의해서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특허료를 납부하는 주체는, 즉 이때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할 때 이 주체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이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년분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는 주체가 이러한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특허법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정 등록의 납부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보면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때 최초 3년분의 설정 등록료 특허료를 납부를 해야겠죠. 이러한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추가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즉,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즉 3개월이죠.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요, 예전에는 2배의 범위 내 2배를 납부를 해야 됐거든요. 납부해야 할 그런 금액의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됐는데, 6개월의 기간 중 처음하고 나중하고 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 그 특허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납부 기간 내, 즉 6개월이죠.
6개월 내도 이제 특허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이제 3년분의 특허를 납부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납부를 하면 특허권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때 기간에도 특허료가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고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 내에 이제 그 특허료를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때 납부하여야 될 특허료는 그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해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허를 납부를 하면 이때부터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분 이후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연차 등록료, 간단하게 이제 특허료라고 하는데 그걸 구분하면 3년분의 설정 등록료하고 그 이후는 이제 연차 등록료 또는 연차료라고 합니다. 이 납부 기간을 보면 3년 이후부터는 매년 1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요. 이때의 금액도 원래 납부해야 할 그런 금액, 특허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2배였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근데 만약에 이 추가 납부 기간 내에 특허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특허권이 그 특허료를 납부해야 할 기간, 그 기간으로 소급해서 특허권이 이제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를 하고 권리 소멸에 대한 회복 신청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서 이때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면 이 특허권은 3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년간 효력이 있는 거죠. 여기 3년간 효력이 있는데 이 3년간 효력이 있는데 그 3년분 이후에 4년차 분 이후에 그 연차 등록료는 전년도 요 1년 이내에 요때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때 납부하지 못하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요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차등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도 지나가면 요때 소멸되는 게 아니라 특허권은 원래 여기까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쪽으로 소급해서 요때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가 납부 기간 경과 후에 3개월 이내에 3배의 특허를 납부를 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해서 만약에 요때 이제 특허를 납부해서 권리 회복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그 특허권이 회복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권의 이제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허권의 이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특허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허권의 주체, 즉 특허권자가 변경하는 것이 이제 특허권의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이전으로는 이전의 유형을 보면 특정 승계와 일반 승계,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에서 승계되는 거고 일반 승계는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일반 승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전과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전이 되겠고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은 상속이라든지 또는 뭐 질권 설정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권 행사로 인해서도 이전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법정 실시권을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권의 공유가 있는데요. 특허권의 공유는 용어 자체는 민법상의 공유하고 똑같은데 그 의미가 공유하고는 좀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법상의 합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민법상 공유의 그 인적 결합의 형태를 보면 공유자 간의 특별한 인적 결합 관계가 이제 필요가 없는 게 일반 그 민법상의 공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민법상 합의에는 이제 조합체고요. 근데 이제 공동 발명자의 권리, 이러한 공유인 권리는 공동 발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지분의 처분인데요. 민법상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그 민법상 공유인 어떤 그 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의 공유인 경우에 자기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법상 합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허권의 공유, 즉 공동발명자의 권리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민법상의 공유보다는 민법상 합의의 의미로서
이러한 지분의 처분은 다른 공동발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할 청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분할 청구를 통한 이제 공유 관계가 청산이 가능한 게 민법상 공유입니다. 그렇지만 합유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 발명자의 권리, 이제 특허권의 공유인 경우에는 분할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그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 있는데 그 민법상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합유인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발명자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공동발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공유 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별로 사용이 가능하고, 합의인 경우에는 이제 조합계약 기타 규정에 정한 그런 거에 따르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상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 발명자는 다른 발명자의 그런 동의도 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방식을 보면 민법상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되 지분을 이제 기재를 하게끔 돼 있고요. 민법상 합의인 경우에도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합의의 취지를 이제 기재를 하게끔 돼 있고, 공동 발명자 즉 특허권의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 발명자 전원의 명의로 등록을 하되 그 지분을 기재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공유, 공동 발명자의 권리인 경우에는 민법사의 공유의 개념과 민법상의 합의의 개념이 결합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을 보면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즉 적극적 효력과 이제 소극적 효력으로 구별될 수가 있는데, 적극적 효력으로서는 독점권, 즉 나만이 실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적극적 효력이라는 의미고요. 소극적 효력으로는 이제 배타권, 즉 다른 사람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는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배타권이다. 만약에 그런 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를 하게 되면 특허권을 침해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보면 시간적 범위, 지역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시간적 범위는 이제 존속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지역적 범위는 이제 우리나라 영토에만 미치기 때문에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속지주의에 대해서, 우선권하면서 속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효력은 우리나라에서만 미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특허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나라에서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적 범위, 즉 존속기간을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당연히 특허권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때 설정 등록일, 즉 3년치의 특허료를 납부한 시점이죠. 요때 설정 등록이 됩니다. 즉 요때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허권이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 출원인 경우에 존속기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무권리자 출원이 있고요. 무권리자 출원 다음에 이제 정당권리자 출원. 이제 무권리자 출원인 경우에는 그 거절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을 하기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출원하는 건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무권리자 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당권리자가 그 어떤 그 기간 내에 정당권리자가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출원인은 이제 소급이 됩니다.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도 마찬가지로 정당권리자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아니라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속기간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할 때 정당권리자 출원일이 아니라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존속 기간이 좀 짧아지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할 출원에 대한 존속 기간을 보면요. 원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분할 출원이 가능하게 되면 적법한 경우에 이러한 그 분할 출원이 적법하면 그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이 되거든요. 소급이 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만료일인 출원일로부터 20년도 분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아니라 원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죠. 원출원일로부터 그 최초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출원을 하게 되면 적법한 변경 출원이 되고, 이러한 적법한 변경 출원인 경우는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이 됩니다. 원출원일로 소급이 되면 그 존속기간의 만료일인 출원일로부터 20년도 마찬가지로 변경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야구성권 주장 출원을 이제 볼 건데요. 조야구성권 주장 출원인 경우에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하면서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선권 주장 출원이 적법한 경우에는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거지 출원일이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그 만료일 기간인 출원일부터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1국 출원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선권 주장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판단 시점만 소급되는 거지 특허 요건과 관련된 판단 시점만 소급되는 것이지 출원일 자체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우선권 주장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제 출원을 보겠는데요. 국제 출원인 경우에는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 단계를 거칩니다. 국제 단계는 일반적으로 30개월 또는 이제 31개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예전 법 규정에는 30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1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이제 서면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번역문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이제 국내 단계로 진입이 됩니다. 국내 단계로 진입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류가 없다고 해서 특허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3년치 등록료를 납부하면 바로 이제 특허청장의 직권으로 설정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때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특허권은 이때 발생하는 거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데 그 출원일이 국제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출원인 경우는 국제 단계라고 하는 31개월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만큼 다른 나라에 여러 지정국으로 정하는 그런 나라에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존속 기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그 활성, 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 분발명이라든지 또는 농약이라든지 농약 원재 발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제 허가 신청이 물론 설정 등록일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이제 설정 등록일 전에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설정 등록일 전에 허가 신청을 하겠죠. 허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등록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특허권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특허권이 이때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권자는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법상의 독점 배타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의약품인 경우에는 이제 KFDA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날까지는 이제 그 특허 발명을 실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특허권이 설정이 등록이 되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실시를 하지 못하는 그 기간만큼은 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업체들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그 20년이 끝나는 그 시점 플러스 이 실시하지 못했던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건데 다만 그 기간은 최대가 이제 5년까지만이 가능한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미 FTA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 개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이 중에서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 지연된 기간 중에서 다만 출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은 뺍니다. 그거는 이제 특허법 시행령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4년,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미국은 심사청구제도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4년인데, 우리나라는 심사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는데, 만약 이때 심사청구했다 그러면 그 늦은 만큼 다 미국처럼 출원일로부터 4년이라고 하면, 그 심사 청구가 5년 거의 가까이 돼서 이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 받는 기간 동안 전부 다 그 등록 지연이 돼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달리 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이 중에서 늦은 날 그날로부터 기산해서 설정 등록을 받은 날까지 요 기간이죠. 요 기간을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요 기간이 즉 출원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연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기간에서 이제 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은 크게 이제 적극적 효력의 제한과 소극적 효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특허권의 효력은 적극적 효력으로서 이제 독점권이 있고, 소극적 효력으로서 이제 배타권이 있는데, 이러한 그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적극적 효력의 제한을 보면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특허법 제94조에 보면 특허권은 이제 독점권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특허권자도 효력이 제한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특허권자도 실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요.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용 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 발명에 대해서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A 발명에 대해서 어떤 A 플러스 알파를 낸 조금 개량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했을 때 이제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을의 그 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관계에 있는 또는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실시를 하게 되면 특허권의 침해가, 그러니까 그 갑의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용 저촉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허권은 있으되 실시가, 즉 독점권이 적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바로 이용 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용 저촉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갑의 그 허락을 얻어야 되고, 만약에 갑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뭐 통상식과 허용심판에 의해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냥 무단으로 실시하게 되면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의 공유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그 특허권을 지분을 가진 사람이, 공인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를 하는 것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유롭게 실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그 실시권을 준다든지 또는 지분을 양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특허권의 공유에 의한 제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법에 의해서도 제한이 됩니다. 아까 그 이제 조속기간, 허가 등에 의한 조속기간 그 연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농약품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타법에 의해서도 제한이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극적 효력의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타권이고요. 이러한 배타권이 이제 제한이 되다. 즉,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소극적 효력의 제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업으로서의 이제 실시로 보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 이용을 위한 연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으로 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달리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인 경우에는 그때는 소극적 효력이 제한돼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특허권이 있는데 그 특허권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특허에 대해서 그 권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속지주의 원칙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특허권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 특허 발명을 실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그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이제 특허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필리핀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필리핀에서 어떤 물건을 특허 발명과 관련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물건이 이제 비행기에 이제 장착이 됐을 때 그 비행기가 공해상으로 지나갈 때는 이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이 비행기가 이제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특허권 침해가 이론적으로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이 우리나라를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소극적 효력이 제한돼서 특허권 침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약사법에 의한 조제 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약을 이제 조제를 하는데 예전에는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이제 약국에 가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 어떤 약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 기침한다고 그러면 어떤 약을 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섞어서 이제 조제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이상의 의약을 혼합한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 조제 행위라든지 조제 의학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거죠. 즉 약사의 그런 조제 행위라든지 이런 약사가 한 그런 의약 같은 경우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시권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부 기간 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해서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요 기간 동안에도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재심에 의해서 이제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지금 요 얘기는 법정 시시권과 관련되는 건데 법정 시시권과 관련돼서는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 기술에 의해서도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재 이제 특허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권이 공지 기술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경우도 당연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권의 소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 일정한 사유에서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게 이제 특허권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소멸의 종류를 보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특허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출원으로부터 20년이 지나가면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특허권은 소멸돼서 누구든지 이제 그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료를 불납한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3년분 이후에 이제 연차 등록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예, 그 원래 특허권이 있었던 날로 소급해서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특허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의 그 세배 납부, 추가 납부도 이제 가능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예, 특허권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이제 특허권이 소멸돼 가지고 예,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소멸돼서 누구든지 이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적 상속은 예, 뭐 직계 비속이라든지 또는 직계 존속 또는 뭐 배우자는 이제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하고 이제 공동 상속하고 그다음에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그 사촌인 경우에 이런 게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 상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그 특허권 자체는 소멸합니다. 본래 이제 특허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인 경우는 국고로 기속되는데 특허권을 포함한 이러한 그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권리가 소멸해서 누구든지 예, 사용하고 또는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포기서를 제출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예, 특허권이 소멸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실시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제 후발적 무효사고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소멸되거든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무효심판에 의한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소멸돼서 이때는 이제 누구든지 이 권리가 아니죠. 이것을 실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